안녕하세요. 원격학원 성공기 제9편. 오늘의 주제는 학생들 인지학습을 위한 셀프 강의 만들기입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시험기간이라서 아마 학생들 성적을 올려야지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그쪽에다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학원이나 이제 온라인 원격 학원의 목적은 맡겨진 학생들의 성적 향상입니다. 학생이 성적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르지 않는다면은 다른 학원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고안해서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오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와 상담 시에 매번 하는 말이 학생이 집중력이 낮아서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매번 말하기에는 너무 식상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상담 내용이 되겠죠. 학생의 학습 이력을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한다면 학부모, 학원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녀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이력 관리에 중요한 항목이 되는 인지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학생의 이제 우리 인지학습은 많은 얘기들을 지금까지 와 있었고, 많이 인지학습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지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 있고, 또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많이 시도하고 있죠. 또 학습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주도 학습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이 어려울 뿐이죠. 이런 방법 말고 학습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효과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학생들의 셀프 영상 강의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는 강사만 만드는 게 아니죠. 강사가 영상 강의를 만들듯이 학생이 영상 강의를 만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이 직접 영상 강의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첫째, 학생들은 영상 강의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됩니다. 저도 영상 강의 촬영할 때 내가 설명할 내용을 한번 복기하는 그런 논리와 같은 경우죠. 둘째, 학생들은 영상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책에 단순히 푸는 것보다 말로 설명해야 해서 표현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겠죠. 셋째, 학생은 영상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구조화하고 정리하게 돼서 이를 통해서 더욱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넷째, 학생들은 영상 강의를 만드는 그 과정에 창의적인 생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효과를 가지고 학생들은 직접 영상 강의를 만드는 것이 인지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학생에게 영상을 만들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그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몇 번의 연습과 실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 관리 성과를 만든다면 학생들이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부담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제작한 영상 강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강의는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공유가 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의 영상 강의를 보면서 서로의 학습을 돕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강의는 교사나 그런 강사가 강의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사는 학생들이 만든 영상 강의를 활용해서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한 학생이 해설 영상 강의를 올려놓고 원격 학원이나 일반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이 설명한 그 과정에 대해서 토론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래 학습입니다. 학생들은 자신과 동갑인 학생이 만든 강의를 보면서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과 동갑인 학생이 만든 강의를 보면서 오히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학부모와의 공유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까지 만든 영상 강의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상담 시에는 영상 강의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를 습득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직접 시청각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가 있죠. 이런 상담은 학생들 학습 결과물을 학부모에 확인시켜 주는 아주 구체적인 상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제작하는 영상 강의는 학생들끼리 서로 학습을 돕고 강사의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영상 강의 어떻게 만드느냐? 학생이 영상 강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컨텐츠에서 그 강사가 영상 강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똑같이 모아 팩토리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순서를 설명해 드리면 누구나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즉, 단말기에서 모아 팩토리를 실행을 하세요. 선생님이 준 문제를 학생은 띄웁니다. 보드에 띄우는 거죠. 녹화의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설명하죠. 클릭한 뒤에 설명이 끝났으면 녹화 종료를 클릭하면 영상 강의, 내 해설 영상 강의가 만들어집니다. 즉, 학생의 셀프 영상 강의가 되겠죠. 이 순서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학생은 한 번 만들면 두세 번 만들면 되게 쉽죠. 그 방법을 몰라서 영상 강의를 만들기가 힘든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영상 강의를 만들기 위한 그 사전 작업들도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상 파일을 모아 팩토리 그 서버 공간인 과제 폴더에 일정 폴더명을 정해서 업로드하면 강사는 모아 팩토리를 실행해서 해당 학생 폴더에서 그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학생들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선생님이 SNS로 나한테 보내라, 전송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영상 강의를 뭡니까? 선생님은 본인의 단말기에 단원별로 하나하나씩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학생 폴더에 저장을 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학생이 만든 셀프 영상 샘플 예를 보여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모아 팩토리로 만든 그 영상 강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학생 강의 폴더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예로 한번 영상 강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선생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증명 문제. 물론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증명 문제. 2번째는 문제풀이 영상. 이 2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들한테 영상 강의를 만들게 하더라도 큰 카테고리를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 2가지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명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 영상. 네. 자, 증명 문제 요거 한번 볼까요? 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한번 먼저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에서 각 A의 2분. 자, 처음 삼각형의 내심의 각시 또한 이등분이 B가 되고 A 플러스 B 삼각형 전체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180도가 됩니다. 플러스 A 플러스 이것을 바꾼 것 보게 된다면 각 A의 2분의 1 한마디로 2등분 플러스 90이 되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말했던 이 명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중2 과정의 내심의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각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2번째는 이제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 강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선의 최대값은 이라는 문제에 이거는 중근을 가질 때는 -b에 이게 볼게요. a제곱 -b제곱 소거되고 -a 플러스 b -a 플러스 얘는 9 -2 -1 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써볼게요. 양의 정 2이 되죠. 그리고 얘는 3 되죠. 7의 제곱 49 2의 제곱 플러스 4 얘는 53 1의 제곱 1 더하기 5의 제곱 25는 26 3의 제곱 9 더하기 3의 제곱 9는 18 예, 여기까지인데요. 자, 물론 영상의 2개 좀 차이는 있죠. 첫 번째 학생이 글씨를 참 이쁘게 잘 썼죠.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입니다. 여학생들은 글씨 참 이쁘게 쓰는데 이게 전자펜을 쓴다 하더라도 남학생은 약간 조금 날림이긴 하죠. 글씨체가.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 문제고요. 2번째는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학생한테 시켰냐면 증명을 먼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 과정을 듣고 본인이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한 후에 영상 강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2번째 이 문제풀이 영상 강의는 학생한테 먼저 공책에다 풀게 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줬어요. 풀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푼 과정들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영상 강의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몇 번 연습을 해서 해설한 것, 즉 증명한 그런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는데 2번째 영상 강의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공책에 풀 때 설명을 해줬는데 학생 본인이 처음 만들어서 이거는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건데 영상 강의로 만들어 놓은 건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문제풀이로 끝난 거예요. 예, 수학 선생님들이 잘 알겠지만 이 문제풀이 이 학생이 설명했을 때 두 가지 뭘 설명을 안 했냐면, 첫 번째 이렇게 판별식을 썼을 때 왜 판별식을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맞바로 4분의 D 짝수공식입니다. 이 중분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 0이다 라는 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테고, 두 번째, 이 식에서 정리가 됐을 때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서, 이게 부정방정식이다. A, B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식이 두 개여야 되는데 식이 하나가 없다. 그러나 그 식이 양의 정수라는 표현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두 가지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학생들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학생들한테 매번에 어떤 강의 하나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애들은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면 다음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설명 과정이 훨씬 더 풍요롭겠죠. 선생님이 말을 들었으니까. 물론 이 영상 강의를 그 두 가지를 넣어서 다시 한번 찍어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 강의를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만들게 하면은 학생들한테 시간적인 문제가 되죠. 그리고 녹화의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나중에 선생님 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녹화 만드는 게, 그죠? 영상 강의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 돼서 이제 진짜 나중에 만들기 싫어져요 라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 강의는 풀이 영상 같은 경우죠. 방금 두 번째 보여준 그런 풀이 영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과제를 10문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문제 정도, 10% 정도, 아니면 2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중요한 거를 딱 발췌를 해가지고,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해설 강의를 만들어봐. 그리고 증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마다 증명하는 문제들, 정의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의에 관한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두 개씩 미리 증명을 해주고, 선생님이 증명한 과정을 이해했으면 네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봐 라고 그러한 증명 문제들을 주는,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의, 처음에는 나중 가더라도 너무 늘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양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개수를 정해서요 만들게 하는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의 이제 셀프 영상 강의에 대한 관리는 원격한 사이트 이름으로 개설된 그 유튜브에 단원별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그 URL을 원격한 사이트에 붙여넣어서 노출시키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사이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됐든지 선생님 원격한 사이트가 됐든지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뭡니까?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영상 강의의 학습 효과는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 되겠지만, 두 번째는 선생님의 사이트들의 어떤 컨텐츠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이 직접 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인지학습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모든 학원이나 온라인 원격 학원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반영해서 운영의 메일을 좀 만들 수 있다면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는 기존의 다른 어떤 학습 방법보다 훌륭한 결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이런 셀프 영상, 즉 학생들이 만든 셀프 영상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한번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